안녕하세요. 소방곰탱이입니다. 오늘은 다중이용업소의 완비증명을 받기 위한 안전시설 등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비상구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비상구는 다중이용시설에 관련된 시설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이유는 당연하겠지만 화재 시 주된 출입구가 아닌 별도의 비상구를 확보함으로 인명을 보호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비상구의 법규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상구의 규격입니다. 정확히 비상구의 규격은 가로 75cm, 세로 150cm입니다. 이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소방 실사를 나왔을 때 이 비상구의 규격이 1cm라도 작게 되면 완비증명서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비상구의 규격을 아까처럼 말씀드렸는데, 이게 흔히들 착오하시는 부분이 비상구의 규격이 비상구의 문의 규격을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비상구의 문을 열었을 때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폭을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처럼 비상구의 문을 가로 75cm로 제작하여 설치하였을 때를 가정하면 비상구의 문을 열었을 때 사람이 지나가는 폭의 실제 내경은 75cm가 아닌 70cm 약간 넘는 수준으로 시공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구의 규격을 법에 맞게 잘 지키기 위해선 비상구의 문 사이즈뿐만이 아닌 비상구의 틀의 내경까지 잘 감안하셔서 시공을 하셔야 한다는 부분 강조드립니다. 두 번째는 비상구의 위치입니다. 법에는 비상구의 위치를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의 반대편에 설치하도록 하고 영업장의 장변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된 출입구의 반대편에 설치할 곳이 영업장이나 건물의 구조 특성상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장변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곳을 잘 찾아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관할 소방서와 협의를 잘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영업장의 장변이 무엇이냐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장변이라는 부분은 보이는 도면처럼 직사각형 같은 구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바로 제일 긴 변이 장변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직사각형 모양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은 꺾인 사각형 같은 구조, 기역자나 니은자 구조로 꺾인 구조의 형태들은 잘 보아야 합니다. 보인 도면의 자료대로 각각의 변의 길이를 보았을 때 가장 긴 변을 장변으로 봐야 하며 그 장변의 2분의 1 이상 직선 거리로 떨어져 있는 부분을 비상구에 설치 적법한 위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상구의 위치 기준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 비상구의 위치 또한 설계 단계부터 관할 소방서와 협의를 하여 다시 한번 확인을 받고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변의 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혹 소방서마다 차이를 보일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소방서와 확인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비상구의 재질을 말씀을 드립니다. 비상구의 재질은 불연 재질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불연 재질이라 하는 것은 당연히 불에 타지 않는 재질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방화문이 되겠고, 그 다음 많이 사용하는 재질이 유리문이 될 것입니다. 방화 구획 선상에 비상구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면 방화문으로 정하셔야 하며, 방화 구획과 상관없는 선상에 비상구를 설치하셔야 한다면 유리문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기서 강조드리는 부분은 비상구의 재질과 마찬가지로 영업장의 주출입구의 재질 또한 불연 재질로 하여야 합니다. 제가 실무를 하면서 가끔 저에게 어떤 외식 프랜차이즈의 출입구는 목재문도 사용하는데 왜 우리 영업장의 문은 목재문이 안 되고 방화문 같이 이쁘지 않은 문을 사용하여야 하냐고 문의하시는 분이 더러 계셨는데, 실예로 그 말씀하셨던 외식 프랜차이즈의 영업장은 완비증명을 받아야 하는 2층 이상의 층 혹은 지하층이 아닌 1층에 지면에 맞닿는 구조의 일반 음식점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일반 음식점은 완비증명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완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출입구나 비상구의 재질에 관하여 방화문 같은 불연 재질의 문을 사용하여야 하는 법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영업장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완비 대상이 아닌 영업장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와 완비 대상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의 재질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피난 전실 및 피난 발코니 등의 내용입니다. 피난 전실과 피난 발코니의 규격은 비상구의 규격과 마찬가지로 가로 75cm, 세로 150cm 이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경 치수이니 약간의 여유를 두고 시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난 전실은 영업장의 내부에 설치하여 피난 전실을 통하여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시설이고, 피난 발코니는 영업장 밖에 설치하여 마찬가지로 이 발코니를 통해 탈출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피난 전실 및 피난 발코니 또한 모두 불연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유념하셔야 할 사항은 피난 전실의 입구 문이 영업장의 비상구가 되겠고, 피난 발코니의 문이 영업장의 비상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념하셔야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비상구의 위치는 영업장의 장변의 2분의 1 이상 직선거리로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끔 피난 전실을 설치하는 영업장에서 피난 전실로 들어가는 방화문을 비상구로 보지 않고 피난 전실을 통해 밖으로 나가는 문을 비상구로 보아서 장변의 2분의 1 직선거리 이격에 모자라게 설치되는 현장들을 가끔 보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하층의 비상구의 위치입니다. 지하층은 특별히 사방이 모두 막힌 구조이기 때문에 건축 준공 당시에 있던 출입구와 비상구를 고스란히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비상구로 사용하여야 할 일이 대부분인데, 장변의 2분의 1 이상 이격이 되어 있다면 상관없지만 가끔 이 장변의 2분의 1 이상 이격이 되어 있지 않은 주출입구와 비상구의 위치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이럴 때는 관할 소방서와 협의를 먼저 하셔야 하는데, 이때 소방서마다 대응은 다소 다를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립니다만, 전제는 이 부분을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셔서 미리 OK를 받고 진행하셔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보여드리는 도면은 제가 지하층의 장변의 2분의 1이 안 나오는 구조의 영업장들에서 작용시켰던 예입니다. 기존의 주출입구와 비상구로서는 거리 기준에 맞지 않아서 기존의 비상구가 아닌 영업장 내부에 기존 비상구와 연결이 되는 별도의 통로를 형성하고, 그 통로로 들어가는 문을 비상구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그 통로로 들어가는 문의 위치는 영업장의 주출입구와 법적 이격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이럴 경우 영업장에서는 영업장의 면적을 새로 만들어지는 별도의 피난 통로만큼 손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사용하는 면적도 그렇고 소방서나 관할 시구청의 부서에 신청하게 될 영업장의 서류상의 면적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지하이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는 감수하더라도 영업장의 완비 증명이 필요하다 하면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방법도 인정해주는 곳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더러 인정을 안 해줄 수도 있으니 이 부분 또한 소방서와 미리 협의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하는 부분임을 강조드립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비상구로 가는 구조 기준입니다. 주출입구와 비상구는 구획된 실이나 다른 용도로 가는 곳을 경유하는 구조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비상구와 출입구는 복도나 로비 등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업장에 룸들을 많이 설치하기 위해 룸을 통해서 비상구를 형성하려 하는 영업장들을 많이 보았는데, 이것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반드시 비상구로 가는 통로는 구획된 실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곳, 예를 들어 주방을 경유해서 가는 구조 등은 인정이 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리니 이 부분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꼼꼼한 검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위에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비상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장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말씀드리고 가장 많이 질문받는 내용들만 정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비증명을 받기 위한 시설 중 가장 중요한 시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완비를 받으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공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들을 모두 확인하시어 완비를 받으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완비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들어가는 다른 소방시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